버튼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 코스닥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거의 3%대 급등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코스피는 이제 그러면 이대로 그냥 끝장나는 건가? 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 코스닥을 관심을 안 가지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자, 지금 엄청나게 외인 기관이 미리 선점해서 쭉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붐업 정책을 이제 시동을 걸겠다. 혜택을 늘린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죠. 개인 소득공제를 강화해서 소득공제를 좀 더 해주겠다. 코스닥에 투자해라 이런 거죠. 근데 안 그래도 개인들은 코스닥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사고 팔고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근데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큰 손들은 코스닥에서 잘 이렇게 투자 형태로 잘 들어오지 않죠. 자, 이제 특정한 몇몇 종목들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면은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이 몇 개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단타가 좀 많이 또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연기금의 이 거래세를 내려서 투자를 유도한다. 자, 그러면 거래세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이 단타를 칠 수 있겠죠, 단타. 투자라기보다는 거래세를 내려주는 상황이니까 이 단타를 좀 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코스닥을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은 돈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닥에 상단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관심을 좀 가져야죠. 근데 어느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가? 시총 150원면 퇴출시켜버리겠다. 혁신기업 상장 문턱도 낮춰서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 상장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는 4천 문턱까지 이렇게 간 상황 넘어섰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될까 크게 일으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 나스닥을 꿈꾸는데 영투입판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지금 유도를 하기 좋은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 큰 손을 이 코스닥 시장으로 돈을 좀 투자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이 들어오니까 수급발로 쭉 밀고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기업들이 실적이 뭐 좋고 나쁘나 상관없이 돈이 들어와서 기대감으로 그냥 돈이 들어가지고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당액을 혁신, 벤처기업에 넣는 상품인 코스닥 벤처 펀드의 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공제 많이 되니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오. 연기금아. 이런 분위기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투자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는 투자금액 10% 소득공제 해줬는데 한도 5천만 원까지 늘리겠다. 자, 이런 이제 조율을 하거든요. 당근을 막 제시를 하면서 지금 3%밖에 안 되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겠다. 자, 거기다가 150조 규모 국민성장 펀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죠. 여기에도 코스닥 시장을 붐업하는 방안도 검토, 이 돈을 이용해서 붐업을 하겠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인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이런 실질적인 가치 성장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모험 자본이다 보니까 자, 이제 벤처 말 그대로 모험 자본이죠. 뭔가 기술력이 있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라고 했다 투자했는데 잘 안 되면 폭망하는 거죠. 자, 그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그 회사가 당장에 폭망해서 망하지 않는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특례기업 상장 문턱도 낮출 것이다. 자, 그리고 150원 미만 퇴출해버린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 연기금 투자 활발해져야지 코스닥 부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면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아주 크게 올라갔듯이 코스닥도 이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코스닥을 혁신기업 무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단타주기 판치는 곳에서
이제 코스닥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코스닥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돈을 밀어넣어 주겠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코스닥이 아주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근데 연기금이 실제로 이 코스닥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정부가 움직인다. 그러면 연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또 이런 또 부분이다 보니까 3%대인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을 5% 안팎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다. 이렇게 정부가 유도하면은 연기금을 운영한 사람들도 어차피 이제 뭐 정부 사람이죠. 그러니까 투자할 겁니다만. 투자를 하겠다. 뭐 내 돈 아니니까 정부가 투자라고 하면은 투자하면 되는 거죠. 까짓거. 자, 이런 상황이라서 코스닥 쪽이 이제 앞으로 좋을 거다. 그래서 향후 5년간 AI,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등 10대 첨단 산업에 첨단 전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AI에 가장 코스닥에서 크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죠. 로봇주도 오늘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주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은 급등하고 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코스닥적으로 돈이 많이 가면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별로 안 좋겠죠. 돈이 쪽으로 많이 가도 유도한다.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있다. 그래서 벤처 등 모험 자본으로 추가 투입되는 자본이 20조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쪽이 아주 좋을 겁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 쪽에 코스피는 외인이 이렇게 많이 매도하고 있죠. 1조 10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투톱에서 많이 매도가 나올 거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는 또 큰 복병을 만났죠. 구글이라는 복병. 27년부터 이제 성장세 크게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게 로봇이나 바이오 쪽이다 보니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자, 외국인이 3,900원이 들어오고 기관이 3,500원 들어오죠. 개인이 6,900원이나 팔고 있다. 선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코스피는 그러면 끝이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코스피 쪽으로 들어올 돈이 코스닥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불리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제대로 많이 버는 회사는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크게 타격을 입는다거나 뭔가 그러면 이것도 코스닥이 아니라서 뭐 그렇겠구나 이런 거는 아주 단기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좀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런 시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크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겁니다. 상당히 많이 벌 거다. 그래서 미국의 ESS 공장 30기가와트 4배 정도 증설한다 이 소식이 나왔죠. 그거를 이제 제목을 뭐 고정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고정비 증가시키려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죠. 매출 크게 늘리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공장이 많으면 그건 당연히 고정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공장이 많은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고정비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까? 아니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공장을 짓는 거지 고정비가 많아서 큰일 났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목으로 그렇게 하죠. 그게 메이저들이 얼마든지 호재를 악재로 바꿔서 뉴스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JP신한한국 공매들이 많이 눌러주고 있죠. 공매 많이 눌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크게 올라서 2.9% 오르죠. 코스피는 1.2%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이 계속 뭐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항상 이렇습니다. 자, 이런 호재가 나오면 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죠. 발빠르게 움직여서 뭘 또 쓰느냐? 신용미술도 왕창 이랬습니다. 와, 외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거나 코스닥이 좋다. 그러면 코스닥 일단은 신용미수 풀로 몰빵 들어간다. 이렇게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얘들이 많이 사고 있죠.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또 이게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 소식이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다가 갑자기 얘들이 이렇게 많이 산 7천억을 고스란히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고스란히 던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이건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죠. 실적이 뭐 어떻게 되든 이런 거 관계없이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오늘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 무슨 소리야, 지금 실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다 무시하고 그냥 정책적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 그럼 이제 고점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물량을 확 집어 던져야지. 그러고 고스란히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용미수 또 이제 당했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찍어 눌러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나 오르고 있죠. 3%나. 자, 이런 상황이니까 3% 올리고 또 2% 완전히 박살내는 흐름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가 또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로 따라붙은 이런 물량들, 또 얘들은 또 오늘 많이 사가지고 또 따라붙는 개인들이 또 생겨줄 거니까 따라붙으면 거기에다 대고 물량을 집어 던져서 한번 꾹 눌러주고, 그러고 이제 한번 흔들어 주고 나서 다시 매집해서 올려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좀 세게 오늘 힘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코스닥을 7천억이나 매수를 하면서 로봇이 아주 엄청 급등, 그리고 바이오가 급등. 자, 이렇게 코스닥 쪽이 엄청난 상승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월요일 날도 외인 기관이 코스닥을 계속 그냥 밀고 나겠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한번 크게 이런 호재인데 인위적인 부양책 이런 걸로 올라섰기 때문에 한번 털어내겠다, 그러면은 고점 매도 한번 확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실적이 받쳐주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다.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띄우겠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돈이 들어서 올리는 흐름이 또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이 그냥 끝나버린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다.